공 선생. 이 사람이 수술하는 거야?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대리 수술하는 이 드라마 속 상황은 현실과 판박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선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어깨 수술을 맡았다가 환자가 숨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정형외과 전문의는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에게 환자 무릎에 구멍을 뚫고 인공인대를 넣도록 한 게 적발됐습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수술 부위 소독을 맡긴 신경외과 전문의, 부원장 직함으로 포경수술하거나 원장 노릇을 하며 성형수술을 직접 한 간호조무사도 대리수술로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대리수술에 관여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최근 5년만도 44명에 달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실제로 적발된 그 행정처분을 제외하고 엄지에서 진행되는 그 대리수술까지 포함하면 그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대리수술을 적발하더라도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수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통상 3개월 정도 자격정지되거나 드물게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료계에선 수술실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선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자격적 대리수술에 대해서는 좀 엄격한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요즘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대리수술을 뿌리 뽑기 위해선 벌써부터 한계가 지적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함께 처벌 강화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성형외과 수술실 바닥에 피가 흥건합니다. 의료진은 환자를 지혈하려 애쓰고 대걸레로 바닥의 피를 닦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두 간호조무사, 의사는 없습니다. 바닥에 물같이 비같이 뚝뚝뚝뚝 떨어져도 아무도 거기에 심각함을 느끼는 사람이 없었고 그냥 그거를 밀대로 그냥 밀어버리더라고요. 환자는 과다출혈로 한시가 급한데 간호조무사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습니다. 영상 속 환자, 당시 25세 권대희 씨는 수술 49일로 숨졌습니다. 2016년 이 CCTV 영상 공개 후 CCTV 설치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지금 수술실 안에서 의무사 죽음, 영구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물증이 없어서 진실을 못 밝히고 있어요. 그나마 근대희 사건은 수술실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척추 수술을 받은 49세 김장래 씨는 기저귀를 착용합니다. 주요 신경이 손상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 씨는 수술실에서 낯선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왜 봉합을 못 하십니까? 근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저 가만히 좀 계시라고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 씨는 최근 보도를 보고서야 자신이 대리수술 피해자임을 직감했습니다. 수술병원이 CCTV로 대리수술이 발각된 인천의 척추 전문병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당시 수술실 CCTV를 요구했지만 병원은 보관기간이 지났고 제공할 의무도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건 주치의가 한 게 아니다. 왜 모든 상황이나 그 수술실 안에서 그런 느낌, 솔직히 심증은 겁나게 있었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90%가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자격적 대리수술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이력이 공개되는 이 법안이 통과됐다고 하면 어쩌면 수술실 CCTV 논쟁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압도적인 국민의 의료사고 은폐를 막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게 CCTV 도입의 가장 큰 논리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박모 씨는 의료기기 업체 대표입니다. 지난해 부산 정형외과에서 대리수술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 이후 좀 줄었지만 대리수술은 여전한 영업수단이라고 말합니다. 대리수술이 필요한 데는 이제 거의 끝나고 문 닫을 때 들어오면 된다고 몰아서 하자 그런 데도 이제 있고요. 최근 대학병원 의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여주는데 계좌번호가 등장합니다. 주로 현금으로 주지만 바쁠 때는 계좌로도 이체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영업 결과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병원에서 쓰는 저가 소모품도 리베이트 대상인데 꽤 부담이 됩니다. 그런 버틀 있잖아요. 뭐 피 빼가지고 여기다 넣고서 분석하려고 그리고 이제 내시경실은 이 앞에 뭐 바이옵시 포셉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꾸준히 들어가면은 금액이 커지잖아요.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한 80만 원 납품을 하게 되는 게 정상적인 구조인데 150만 원에 우리 계산서를 끊자. 근데 거기에 숨은 의도는 그 남는 차액에서 이제 세금 좀 떼고 이제 자기한테 리베이트를 달라는 뜻이에요, 이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전 상대적으로 비싼 값을 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비급여 의료기기 품목에서 리베이트가 더 많고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복제 의료기기를 팔기 위해 영업할 때 리베이트가 가장 심하다고 말합니다. 단가를 낮추려고 하면은 거기에 준해서 성능이 안 나올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6조를 넘었고 해마다 10만 건 이상의 의료기기 처방이 이루어지는데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